오늘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거짓 평화쇼에 속으면 핵 전쟁 혹은 남한 2천만 명의 처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심각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계략 때문에 속아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입니다. 오크나무, 이 상수리 나무에 지금 이 머리 털이 이렇게 감겨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저기 지금 창을 가지고 찌르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입니다. 지금 후세의 계략에 속아서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였는데요. 압살롬의 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의 브레인, 다윗의 두뇌, 다윗의 모사였던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그 모사가 뛰어난지 마치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 계략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압살롬이 함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가장 그 뛰어난 브레인이 압살롬 측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함께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측근들과 함께 급히 도피를 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됐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쫓겨서 그 목숨을 구하고 막 도망가는 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친구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 도망가는 다윗, 이분에게 충성을 버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 우리와 함께 가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고도 너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한다고 말하고 압살롬에게 계략을 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략을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 자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밀히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그 자기의 두뇌가 압살롬에게 간 다음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도 정말 다윗이 대단한 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세로 하여금 가서 그 계략을 펴도록 그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후세가 이제 와서 그 압살롬에게 나타나니까 압살롬이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그랬더니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압살롬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쫓기는 다윗을 압살롬이 쫓아가기 위해서 그 전략 회의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물론 제일 먼저 그 의견을 내놓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2,000명을 뽑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면
아주 피곤해 있고 저들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들이닥치면 다 도망가고 백성은 다 도망가고 다윗만 남을 텐데 다윗을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아주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덕이 났든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 그동안은 잘 따라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아히도벨은 그런데 우리 후세 이야기 좀 들어볼까? 후세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번엔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계략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저 다윗은 마치 암콤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분노에 차 있고 또 다윗은 용사이고 그들 주위에 다윗과 함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안 좋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 전 백성을 일으켜서 대군대를 조성해서 그 다음에 쫓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길 겁니다. 만약 다윗이 성에 들어갔으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밧줄 걸어서 잡아당겨서 강물에 빠뜨릴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굉장히 이 압살롬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이게 후세의 말이 더 맞네. 그리고 후세의 말을 쫓아서 추격하는 걸 그날 하질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운명이 갈린 때입니다. 아히도벨은 그러니까 우리 중국으로 보면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자기 이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현자니까 이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미리 자기 스스로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가서 좀 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이제 이 전장터로 보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부딪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쫓기는 이 압살롬의 노새를 타고 가다가 저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이 머리가 치렁치렁하니까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선 그냥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압살롬을 그래도 잘 좀 이해해달라, 잘 봐주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건드리질 못하는데 요압이 가서 그냥 가슴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10명의 다른 청년들이 에워싸서 아주 그냥 칼로 난자라고 창을 찌르고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갔으면 좋은데 후세의 계략에 속았습니다. 속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작정하셨음이더라. 여기에 후세의 계략이 뛰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압살롬 곁에 가서 계략을 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쫓겨가면서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여기에 지금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감독 아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죠.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세의 계략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의 이 거짓 평화쇼가 바로 며칠 전에 아주 그냥 화려하게 펼쳐졌죠. 백두산 천지에서 물 담는 그것으로 아주 목에서 김정은이까지 남한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하트 모양을 이렇게 해가면서 웃으면서 폼 잡고 사진 찍고 그런 평화가 옵니까? 다 속이는 거죠. 속아 넘어가면
김정은, 문재인 이 속임수 그 평화쇼에 속아 넘어가면 전쟁이 옵니다. 그것도 핵 전쟁이 옵니다. 만약 아니라면 남한의 2천만 명이 대사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게 되면 또 속아서 많은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은 그 과거입니다. 히틀러의 계략에 속아서 이 영국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를 더 많이 흘렸습니다. 이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 때문입니다. 이 체인벌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하고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38년 9월 30일입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영국 수상 그리고 그 프랑스의 수상 그리고 이태리의 그 무솔리니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넷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놓고 회의합니다. 여기 지금 히틀러가 10월 1일 다음 날이면 체코슬로바키아를 먹기 위해 쳐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이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정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 열강들에 의해서 지금 그 운명이 결정되는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 이게 뭐 한두 번입니까? 역사에 반복되는 사례죠.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주위에 이런 그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열강들이 있는데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그 침공 계획을 승인해 버립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히틀러에게 이 체인벌린이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체코슬로바키아는 침공 당해도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만나줬습니다. 둘이 얘기를 하는데 종이를 쓱 끄집어냈 했습니다. 체인벌린이.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영국과 독일은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뭐 한 20년도 안 되는 그 전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너무 지옥 같은 그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거기서는 뭐 화학무기까지 동원됐으니까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진짜 아주 도살장이었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을 이 영국뿐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독일은 그때 배상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잔뜩 있다가 히틀러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냥 불만 그게 겹쳐가지고서 히틀러를 따라가서 지금 뭐 우린 이래나 저래나 뭐 배상금 무느라고 우리가 죽는 거나 싸우다 죽는 거나 이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에 목이 말라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이 더 그런 것을 이용을 하죠. 그런데 다시는 결코 네버 전쟁을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앉아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주 네 그래 네 예스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벌린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뭐 또 이 히틀러가 여러분 보시면요. 그 아주 얼굴이 말쑥합니다. 그리고 매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설할 땐 미친 듯이 연설을 하고 사람들 만날 때는 아주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신사 중에 신사처럼 대합니다. 잘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고 그 겉에 행동은 천사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를 이용한다는 거죠. 체인벌린이 거기서 이제 사인을 이제 히틀러와 함께 했습니다. 히틀러의 그 외무장관이 사인한 것 때문에 항의를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종이 조각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인해 놓고 나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독재자들입니다. 말하는 거, 뭐 사인해 주는 거,
이거하고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웃고 뭐 그냥 같이 뭐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 참으로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남한의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그래도 김일성이하고 김정일하고는 좀 다른가 봐. 좀 젊은 세대가 되고 좀 스위스에서 아마 서방물도 좀 먹었고 뭐가 좀 다른가 봐. 한국의 지금 이 평양 회담 때문에 한 10% 이상이 또 문재인 지지로 돌아섰다고 그러죠. 그 중에 58%가 화이트 칼라랍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정은 믿을 수 있어. 북한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 믿지 말라, 북한 믿지 말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겁니다. 김정은이 더 믿는 거예요. 김정은 더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자, 김정은이 속이 어떨까? 여러분이 히틀러를 통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히틀러보다 낫지. 김정은이가 히틀러보다 나아요? 공산주의자가 이 독재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자기 공업부를 그 총으로 쏴서 죽이지도 않고 고사포를 쏴서 죽이는 그리고 자기 형을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다른 나라 공항에서 그 여자를 시켜가지고서 화학 무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이는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믿을만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문재인 이 사람이 옆에서 웃고 그냥 국민과 더불어 얼마나 나라를 잘 건설하는지 지도력을 칭찬.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표현이 좀 정중하지 못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가 서명한 거 가지고 떠들지 마 이렇게 히틀러가 얘기했는데 체인벌린은 이제 자기 호텔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제 서류를 넣었거든요. 사람들한테 I've got it. 나는 그것을 얻었다. 평화 사인하는 거 얻었다 그러죠. 네. 그리고 공항에 왔습니다. 런던에 있는 공항에.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 우리 시대의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여기, 평화가 그 종이장,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종이조각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 한쪽에서 그러는데 여기 우리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문재인을 체인벌린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문재인과 체인벌린은 진짜 다른 사람입니다. 네. 같이 이렇게 뭔가 유화주의적인 그런 이 폼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문재인은 친북입니다. 친공입니다. 둘이 만나면, 김정은이가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김정은이가 반했으니까, 김정은이가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체인벌린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체인벌린은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8개월 후에 사임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그래도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칠의 이 월타임 내각의, 전시 내각의 한 일원이었고, 처칠이 만약에 유사시에 아프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체인벌린이었습니다. 체인벌린은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에도 애국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같은 이런 사람, 우리 애국자들이 볼 때 저 사람 빨갱이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인벌린을 문재인 씨와 비교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체인벌린은 문재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 평화가 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김정은 이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평화의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전쟁 광입니까? 제가 뭐 전쟁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평화가 얻어지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저도 평화가 좋습니다. 전쟁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낫죠. 네. 자,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결국은 전쟁이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남한의 2천만 명이 대살육을 당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와, 아주 그냥 체인벌린. 가는 그 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지 6세인데요. 직접 공항에서 직접 이 궁으로 와서 보고해달라. 그래서 이제 연도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 따라서 환영을 받으면서 갑니다. 9마일인가 밖에 안 갔는데, 9km인지 9마일인지. 그 가는 기간 동안 1시간 반이 걸렸대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환영을 했든지. 네, 그렇겠죠. 야,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 때문에, 독일과 또 그 무서운 지옥 같은 전쟁을 하는 것을 안 하게 했으니, 체인벌린, 얼마나 일반 영국인들, 그 당시 아주 평화 무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이건 거짓 평화라고 그렇게 처칠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조지 6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 체인벌린 수상의 장대한 노력 이후에 나는 우정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밝아오기를 열망한다. 우정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기를 열망한다고요. 이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평화를 바라는 마음,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투자하는 그런 마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폴란드 침공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 부하들한테 얘기했냐면, 우리의 적들은 small worms, 작은 벌레들이다. 나는 민회에서 아까 그 사인했던 체인벌린 수상과 사인했던 그 민회, 거기에서 그 프랑스 수상도 있었고 그들을 보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독재자가 보는 그 시각, 저것들은 작은 벌레들이야. 이쪽에서는 히틀러가 그래도 그 약속 지켜. 히틀러가 그래도 그 양심이 있어. 우린 정말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정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열어갈 거야.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어. 이게 다 우리끼리 노는 겁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히틀러가 한 말이 작은 벌레들이 노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북한의 지도자들, 김정은을 비롯해서 등등 김영남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문재인과 또 그 주사파, 그리고 또 한국의 주사파 국회의원들, 네, 한국의 친북 종북주의자들 뭐로 볼까요? 저거 작은 벌레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큰 시대의 비극입니다. 문재인 김정은 평양 회담이 있었고 또 평양 공동선언이 9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논평가들의 말 몇 마디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전쟁의 걱정을 덜은 회담이다. 이번에 추석 메시지 SNS로 보내는 거기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평양회담은 전쟁의 걱정을 덜은 회담이다. 아주 최대로 값을 쳐서 제가 제일 좋게 얘기한다면 이건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최대로 좋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래도 변호사를 지냈는데 초등학생 정도 IQ 얘기하면 왜 이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씨가 그 정도 IQ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란 말은 모욕이고요. 네, 좋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문재인 씨가 다 알고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 골든 챙, 미국의 법률가고 보수 논평가고 TV 칼럼니스트고 또 여러 가지 책 가운데 핵 대결이란 책을 저술했고 북한이 세계와 대결하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그 CNN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죠. 문재인은 매우 친북적이다. 사실상 그는 자신의 주위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접수되기를, 먹히기를 원하는 자들을 포진시킨다. 주사파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먹히기를 원하는 자들에서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의 위험을 줄였다고요. 골든 챙 같은 분이 본다면, 우리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안목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 지금 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씨가 지금 한 말, 이런 거 뭐로 볼까요? 전쟁의 걱정을 덜은 회담이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이 북한이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먹히기를 바라는 자들이 다 꾸며낸 걸 가지고 네가 지금 하는데 뭐 전쟁의 걱정을 덜었다고? 이렇게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고대 교수는 이번 평양회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작전의 특수성을 간과한 조치다. 미국을 무시한 겁니다.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놓았다. 어떤 분들은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안보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분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점잖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보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뭐 전쟁 위험을 좀 덜었다고요. 문재인 씨.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 정도가 아니라 속이는 거죠. 안보 포기를 선언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모한 일방적인 군비 통제였다.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안보 이익을 침해받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전쟁 위험을 줄였다고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안보 무장력을 와해시켰고 무력화시키는 반안보적인 선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이게 전쟁 위험을 줄였다고요. 북한에 본격적으로 퍼주겠다는 대북 퍼주기 선언이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다. 인권 얘기하고 그래서 남북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고 그게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문재인 씨, 왜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입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6만 명의 국군 포로는 왜 전혀 말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냥 유해라도 파가려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애를 쓰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외교적인 역량을 그렇게 발휘하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죽은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산 사람도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납북자 문제. 일본도 납북자 얼마나 지금 데려오려고 애를 씁니까? 전혀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 같은 이런 사람, 이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북핵 폐기 선언이 아니라 반비핵화 선언이라. 맞는 말입니다. 군사적 조치를 내세운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죠. 아주 안보에 많이 위협되는 일들 이번에 했죠. 그건 종전선언을 종용하는 강력한 압박이었다. 맞습니다. 종전선언하려고 좀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GP, 감시초소, 그 비무장지대 안에, 근처에 이제 GP를 만들어 놓는데, 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GP를 다 철수하는 겁니다. 100개씩 철수하자. 100개 철수하면 북쪽은 300개 있고 우리는 100개인데 우리 몽땅 철수하면 그건 200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뭐 전쟁 위험을 줄였다고. 이런 것은 왜 GP 이렇게 철수하느냐. UN 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다.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정찰 자산을 포기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이 비무장지대 그쪽으로 40km 거기로 우리 비행기가 들어가서 정찰을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전쟁 위험을 줄였다고요. 문재인 씨.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6.25와 천안함 폭침 사고가 없는 가짜 민족화해. 뭐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민족끼리 합시다. 화해합시다. 근데 왜 6.25 천안함 폭침 사고가 없습니까? 가짜 민족화해. 맞습니다. 뭐 남북 경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에 퍼주는 전폭적인 북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순 속이는 겁니다. 순 속이는 거예요. 용어를 만들어서. 이번엔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북한 주도로 북한의 입맛에 맞게 진행을 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있고 태극기는 실종되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인공기만 꽂혀 있어요. 태극기는 없어요. 저 사람 문재인 왼쪽에 태극기 오른쪽에 태극기 있는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업인들은 가서 태극기 하고 뭐 이렇게 그 배지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애국가도 부르기 싫어하고 태극기도 싫어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그렇게 불러줘야 옳습니까? CNN 기자가 물었다고 그러죠. 아니 왜 찾아가면서 상대국 방문하는 대통령의 나라의 국기를 그렇게 개양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국제 관례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러고도 대성공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보여주었으나 우리 민족끼리를 이끄는 깃발은 인공기였다. 인공기 쪽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예요. 비핵화는 실종되었다. 미국에서는 100명 중 99명이 이 평양회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99%가.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회의적인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죠. 네. 미국 사람들이 다 저건 아니야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발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그 관점하고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일반 국민들 이 눈높이를 놓고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 밀어내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발을 담그고 중국, 러시아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느냐. 해방 후 우리가 함께 해왔던 미국, 서방 세계와 같이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네, 아주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평양회담, 평양공동선언은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모의를 작당을 한 것이 바로 이 평양에 간 일입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 문재인 로드맵이 이런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은 지금 반대하죠. 그런데 김정은은 원합니다. 문재인 역시 함께 또 원합니다. 함께 가요, 지금. 저희 두 사람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 지금 아주 그 심장에 지금 문재인 씨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 뛰는 그 심장이 바로 문재인 뛰는 심장과 동일해요, 지금. 종전선언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이 남한의 친북 종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평화협정했는데 전쟁 끝났는데 왜 외국 군대가 있어야 되느냐? 왜 제국주의 미군 군대가 있냐? 나! 그러면서 뭐
그냥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얼마나 못 볼 짓들도 하겠습니까? 주한 미군 철수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종전선언하게 되면. 평화협정하고 주한 미군 철수하고. 물론 그 다음에 남북연방입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논리적인 확신입니다. 남북 연방하면 반드시 적화 통일로 갑니다. 왜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거든요. 북한은 주사파, 사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있거든요. 남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기 전야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보이는 것은 주체교 플러스 공산주의, 그들의 이 마음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이걸 지배하는 게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체교, 주체 사상 용도가 아니라 주체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미국의 adherence.com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세계 종교를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북한의 모든 대부분, 그 당시 1900만인데 지금이야 2500만 다 주체교 신자입니다. 가장 큰 종교 가운데 하나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주체교 플러스 공산주의, 게다가 핵무기,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말할 거 다 좌파, 교회로 빠져나가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한국에는 왜 그렇게 좌파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역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진짜.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저는 전도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전라도입니다. 제 친구도, 좋은 친구도 전라도 친구도 있고요. 제 친척도, 가까운 친척도 있고, 전라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좌파로 흘러가는가? 왜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가? 왜 좌파를 이렇게 자꾸만 추인하고 좌파 정부를 자꾸만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가? 그 중에 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호남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신앙 가진 좋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정서를 따라서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념을 그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호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아요. 비율로 볼 때.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들은 또한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 갑니다.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호남 가서 이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호남에 있는 분들이 경상도에 가서 많이 삽니다. 그만큼 개척 정신 또 혹은 이렇게 파급해 들어가는 이런 능력이 강합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좌파 교회.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주체교회에 대해서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친북, 종북 세력, 그리고 좌파 국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주체교, 공산주의, 생화학 무기, 핵무기 가지고 있는 이 북한과 함께 연방을 이루기에 너무나 좋은 이런 토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걸 막을 세력은 태극기 세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태극기 세력만이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기에는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됩니다. 스님도 포함되고 여기는 또 목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이 태극기 세력 안에 들어와서 이걸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면 절도 없고요. 막지 않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죽자고 막아야 합니다. 살기 죽기로 싸워야 됩니다. 나중에 낙동강전선에서 어디로 밀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사실상 그 대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대한민국은 힘을 통한 평화, 반공주의로 계속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역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반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재인 씨가 대표하는 문재인 공화국. 이 문재인 공화국의 이 순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그 자리를 접수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장해제를 통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왜? 친공이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이번에 가면 뭐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뭐 시작을 알리겠다 그러고 미국을 가는데요. 미국 사람들 볼 때는 웃기지도 마라. 미국 사람들의 철학이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안보장치를 다 지금 끌어놓고 있는 이 무장해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와서 평화, 평화 이러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대통령 보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공화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특별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참고랍니다. 문재인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억압됩니다. 뭐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시간 흘러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확실합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습니다. 북한 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독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니까. 교회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산화되면 먼저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제일 많이 강물처럼 흘러갈 겁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섭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쓰십니다. 에스더서를 보세요. 목숨을 걸고 에스더와 몰드게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민족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합니까? 저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뭐 잘못한 사람들이겠네요. 기도를 하고 있지. 3일 동안 금식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더 해요. 근데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한 거예요.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너무 희생정신이 없어요. 내 교회만 다치지 않으면 되고 내 목회자로서의 자리만 다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또한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전체가 무너지면 내 그 한 작은 단위도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서질 않습니까? 이 위기의 때. 나는 그런 위기의 때를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지금 아주 혈투 가운데 대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미소 짓고 전쟁은 이제 끝났고 전쟁이 어딨냐, 싸움이 어딨냐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아까 압살롬이 비참하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공중에 자기 머리칼이 그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10명이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서운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무서운 사람입니다.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를 안에서 말아먹으니까. 최상의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지금 여기 왼쪽에 우리 같은 이 동맹, 한미일 동맹. 네. 문제가 지금 저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난 믿어. 국회에서 한 연설을 생각해봐. 국회에서 한 연설 제가 얼마나 칭찬 많이 했습니까? 동영상, 방송을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딱 와서 붙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익,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가 붙습니다. 트럼프 개인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태극기, 이 보수 세력들과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느라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이 미국 의회는 또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야 정치 얼마나 해봤습니까? 이제 2년도 안 됐잖아요. 의회에서는 벌써 3선, 4선, 5선, 6선, 7선 몇십 년 동안 북한 문제 다뤄오고 그랬던 그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쪽으로 붙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 보세요. 문재인 씨 제가 전에는 옆으로 해놨지만 지금 딱 달라가부터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국입니다. 어떻게 투쟁할까요? 애국방송 이처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 애국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성원하고 지원하십시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법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 법관들이, 이 변호사들이 이 일을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태극기 집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실내에서 하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정말 온탕, 아주 그냥 열탕 같은 그런 사우나 같은 그런 때에도 그 더위에도 나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행진하고 이런 모습을 미디어에서 늘 보고 늘 보고하고, 신문들이 많이 보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저렇게 나라를 붙들고 나라를 위해 그렇게 투쟁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아직도 한국은 지켜줄 가치가 있네. 이렇게 해외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나와서 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서 집에서 난 유튜브 다 보고 있고 이거 좋은 것 같으면 핑 보내고 나도 받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서 실제로 뜨거움과 차가움과 비와 눈과 이 모든 것을 맞아가면서 흔들어가면서 해야 합니다. 태극기 집회 해야 합니다. 그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결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으세요? 희생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바쁘세요?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보수 우파의 각종 단체가 결성이 되고 있고 또 계속돼야 합니다. 보수 우파 교육기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는 미국의 리버티 대학입니다. 여기는 학생, 교수 100% 다 보수 우파입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까? 미국에는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보수 우파는 강합니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지조가 있습니다. 기골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지 않아요. 한국에 이런 교육기관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100%가 다. 한국의 그 보수적인 총신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왜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복음주의 보수 우파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건 죄다.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공산주의 잘못이다. 공산주의 죄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주의 보수우파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사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저쪽이 주체교라면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의 센터, 이 복음의 군대,
바로 이 보수우파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 꼭 하셔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미국 정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미 언론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려울 때 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이승만의 후예들이요, 이 일을 하십시오. 이곳 밴쿠버에서도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 대회가 곧 4차, 또 10월 20일이면 4차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3차 때는 8월 18일 날 모여서 대회를 한 것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양원 의원들에게, 캐나다 양원 의원들에게, 또 뭐 대통령 수상, 또 뭐 혹은 뭐 존 볼튼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사인을 90명이 해서 지금 많이 보내줬습니다. 또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워싱턴 DC에서 10월 12일, 13일 심포지엄과 총회를 합니다. 역시 미국 그 여론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드린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합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많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이때가 아니면 어느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선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후원하실 때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을 또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나다에는 코스트 캐피털 뱅크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저희들을 후원하시고 함께 방송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후원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가 곧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2시 이전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신실하게 이 사역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